오늘은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KBS 다큐멘터리 순례를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거창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이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순례다. 큰 이제 요주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4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평소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좀 이렇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참하고도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뭐 눈물 시리즈 있잖아요. 뭐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저는 쿡 TV로 봤는데 보면 이게 좀 보기가 좀 별로 싫게끔 이게 좀 표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시커먼 화면에 하여튼 술래 뭐라 되게 종교적인 느낌 나고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고난 뭐 그렇게 이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볼게 없어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이게 색감이 일단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보다가 미학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4번인가 한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같은 걸요? 예. 그러니까 읽어서요? 1편하고 3편, 1편 특히 전 이제 1편하고 3편 봤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1편하고 3편에서 보고 한 2편은 한 번밖에 안 봤고 4편 같은 경우는 한 2번인가 정도 본 것 같은데 4편이 보면 이제 그게 그냥 한 4,300km를 그냥 걷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남부에서 미국 북부까지 이렇게 종단으로 이렇게 4,300km를 걷는 이제 피시트 트레일이라고 한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걷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목적 없어요.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피시트 트레일이라고. 그게 이제 PCT,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종단하는 그런 그래서 뭐 여기 밑에 거기가 나라 미국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이제 캐나다까지 가는. 그러면 이제 뭐 자연환경이 이제 막 처음에 좀 거의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제 막 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막 눈이 막 내렸다가 좀 지나면 이제 사막이 나왔다가 막 자연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거인데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다채로워요. 보면 이제 뭐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뭐 진짜 뭐 안 좋은 거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사람은 61살인가 63살인가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이거를 한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덜컥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20대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30-40년을 근무하다가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바로 여기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은퇴 축제를 하고 있다면서 뭐 이렇게 나이 거의 61살이면 거의 노인 비슷하죠. 노인이 그러면 되게 즐거워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적이 한 3월 달인가? 저도 별로 안 됐어요. 한 2월인가 3월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좋은 거 한번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또 이제 제 마음을 또 이제 사로잡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라다크 이제 풍경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인도인가요? 네, 인도예요. 라다크가 인도고 여기가 되게 제 라다크 가보는 게 제가 또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막 그거 나오더라고요. 파드마 삼바바. 맞아요. 그런 애들 나오기가 그건 맞아요. 줄 알았어요. 네. 어디죠? 맞아요. 파드마 티베트. 삼바바 나오는 거. 나라. 하여튼 인도 아니라 저기 거긴 줄 알았어요. 티베트. 내가 티베트. 네, 티베트. 티베시. 티베트예요. 아 티베시예요? 근데 티베시 인도인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재밌는 데인데 라다크가 보면 이제 그 주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주 이름은 아니구나. 주는 이제 그 잠무 카슈미르라고 하는 주에 라다크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하여튼 뭐 분 정도 되려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인도가 여기 있으면 이제 라다크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요쪽에 이제 그 파키스탄 있고요. 파키스탄 있고 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중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이고 이러니까 그 국경이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라다크 여기도 이제 파키스탄에 속해 있다가 이제 인도하고 되게 전쟁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70년, 60년, 70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인도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국경 지역 쪽은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여행하기? 아니 또 그런.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한 뉴스에도 한 작년에 나왔어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제 이런 본인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그게 이쪽이거든요. 얘네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신장 위구르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하고 이제 라다크하고 경계해가지고 티벳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 지금도 분쟁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좀 이렇게 사이가 좀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 일본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분쟁적이고 근데 라다크 자체는 이제 문화권은 아까 말했듯이 티벳이에요. 네, 종교 자체도 이제 티벳 불교를 믿고 있고 네, 문화 자체가 거의 티벳에서 그 생활 양식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라다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굉장한 이제 거의 분교 같은 그런 시골 이제 오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자랐거든요. 네. 버스도 안 다니고 막 이렇게 동네에 막 가로등도 없고 막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10리길 그러니까 4km 1시간 정도를 친구들이랑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사셨는데? 그때 포항에 네. 하여튼 엄청 뻘짝이 울진 살았었어요. 그거 4km 울진도 비슷하겠다. 4km씩 걸어 다녔어요? 집 가깝긴 했는데 중독이긴 했어요 진짜. 울진도 되게 네. 뻘짝이 많아요. 완전 골짜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10리씩 걸어 다녔다는 얘기 들으면 저기 심리식 걸었다는 저 진짜 시골에 살아가지고 네. 겨울 방학이 되면 저는 이제 막 나무도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네. 제 나이 때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난방을 나무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되게 놀라죠. 막 이렇게 보통 열탄을 쓰고 하는데 어머니 세대의 삶의 모습. 그렇죠. 나무를 해서 지게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네. 그냥 주워가지고. 네. 죽고 뭐 잠깐 뭐 들고 오거나 그러고 형이 이제 그때 저하고 5살 차이니까 중학생 뭐 이렇게 형이 이제 지게를 지고 어머니가 이제 머리 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겨울방학 때 이렇게 땔감 준비를 하는 동계 준비를 하는 막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렇게 자연적인 거 보면 저는 되게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고향 같은 느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나무로 단양이나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울진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모든 사방이 그냥 다 이제 초록으로 이렇게 막 덮여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막 진짜 이렇게 여행 가다가 이렇게 단양이나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녹음이 이렇게 탁 이렇게 보이면 이게 막 이렇게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이런 오지마을 이런 데를 제가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라다크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여긴 되게 이 사진으로 본 것처럼 굉장히 삭막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데인데 히말라야던데. 히말라야예요. 그죠? 네,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그 밑에 그냥 있는 거고 네. 거의 하여튼 라다크라는 지명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떤 뭐 영화에 나왔어요? 네, 세월간이 마지막에 그 호수에 가는 데가 세월간이. 예, 세월간 인도 영화. 그거 봤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그 호수탑 거기 마지막 호수에 나오는 그 판공초라는 호수가 좀 그럴 거예요. 그 라다크가 그거는 거기 제일 유명해진 건 이제 세월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제 그 오래된 미래라고 이제 그 스웨덴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치인가 헬레나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가 이제 라다크로 이제 그냥 언어학자거든요. 그분이 언어를 이제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라다크가 이게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한 1976년 4년 별로 안 됐어요. 불과 한 30, 40년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개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헬레나 여사가 한 1979년 80년쯤에 이제 이 오지니까 이제 독특한 언어를 공부하러 이제 혼자 이제 한 거예요. 거의 최초의 아마 서양 사람일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한 10년 정도 10년, 20년 정도 이제 지내면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하면서 이 라다크를 거의 유토피아 비슷하게 봐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게 유토피아로 보는 게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이제 개방이 될 거잖아요. 개방이 되면서 이제 옛날 모습과 이제 그 바뀌는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거의 뭐 필독서, 뭐 대학생, 논술 막 그런 쪽에 필독서였나고. 그래서 인생 책으로 오래된 미래를 본 분들도 되게 많죠.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이 라다크 때문에 이제 세미나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려서 읽어봤는데 책이 막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30세, 40세 2세대 오기가 그래서 아 이거 유명한 책이구나 싶어 봤는데 인생 책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그 사람들 사는 걸 잠깐 얘기해 보면 여기가 굉장히 오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여간 한 3,4천 미터 정도의 사람들이 보통 사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제 되게 황무지 같이 보이고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는 이제 여기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만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막처럼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뗄간 나무가 없을 거잖아요. 이제 나무가 이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고 좀 보통 한 3,000m 한 정도를 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한 3,500m에서 자라고 아니면 그 밑에서 못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 정도 되니까 나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가 1년에 이제 겨울이 8개월 정도 영하 한 20-30도 내려가는 게 8개월 요러고는 여름에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6, 7, 8, 9 정도만 이제 여기가 이제 육로는 개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여름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데인데 여기가 이제 그만큼 이제 폐쇄적인 데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독특한 그런 티벳 문화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오래된 미래라는 데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이제 시기심이 없고 질투 없고 자연에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딱 들어봐도 그냥 되게 좀 행복한 곳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이 되게 자기네들끼리 되게 뭉쳐서 할 때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을 제일 경멸을 해요. 네, 화를 내는 사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바람을 폈잖아요. 바람을 피면 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화를 내면 이 바람 핀 거보다 이 화낸 거 자체가 더 잘못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만큼 화를 내는 거는 정말 좀 인간이 덜 된 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데 화 잘 내는 법 그런 책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우리가 추측인데 여기가 자연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사람이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8개월이 막 영하 30도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데 물도 없잖아요, 거의. 근데 살려고 하면 거의 이제 사람들끼리 협력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화를 내는 이렇게 그런 걸 예를 들면 그걸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이제 다툼이 잦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생존에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문화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바이킹들도 보면 왜 그 핀란드나 그쪽 사람들이 거의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그 바이킹 때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다툼이 생기면 이제 거기 때는 이제 싸움 칼하고 이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거의 뭐 금기 뭐 이런 식으로 전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그래서 무거워서 말을 하면 업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말하면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니까 업이 쌓이니까 조용히 하고 사는 게 계속 라다크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다큐에 안 나와서요. 안 나와요. 다른 데서. 네, 그래서 오늘 1편에서는 이제 다큐 얘기도 하고 이제 라다크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에서 라다크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편은 이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라다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좀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화합을 해야 되는 것도 아까 보면 시기심이 없을 수 없고 이제 자연에 순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게 여기서 이제 뭘 먹고 사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양이나 야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뭐 젖이나 유제품 그런 걸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은 주로 이제 보리를 키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리거든요. 여기 땅으로 보이는 게 노란색이 전부 다 보리인 거예요. 보리. 요거. 예. 여기 옆에 있거든. 이렇게 보니까 예, 되게 이것도 다큐에서 보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네, 맞아요. 보리가 맞아요. 진짜 황금색으로. 다큐에서 이쁘죠. 예. 보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강수량이 1년에 거의 100ml도 안 되는.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도저히 벼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리를 키우는 거고 이제 그래서 보리를 키우는데 사람들이 농사 자체가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보리 농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 땅도 있고 땅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부자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런 개념도 거의 없고 진짜 예전으로 치면 우리 거의 유토피아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분의 고하도 거의 없고 이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람도 이제 뭐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사를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막 내 땅 여기 있고 남의 땅 여기 있으면 서로 여기서 이제 보리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하루 날 잡아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여기 땅 한 하루 하고 같이 모아서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협력해서 사는 삶이 생존에 훨씬 유리할 거라는 그런 지혜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진짜 이게 얼마 없는 이게 1처 다부제 문화가 있어요. 1차 나부제? 네, 1처 다부제. 1처 다부제. 그러니까 그 여권도 굉장히 이제 거의 평등해요. 남자랑 여자랑. 거의 평등하고. 물론 지금은 거의 보니까 이제 1처 1부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1처 다부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헬레나 여사가 이제 말해서 이게 두 명의 남편이 있으면 물어보면 이제 얘가 좋냐 물어보면 그 여자가 되게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거죠.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 하냐. 생각해 본 적 없다. 둘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남편이 한 명은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한 명은 이렇게 뭐 유목민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물품 이제 옮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구나. 그런 거 하거나. 그래서 얘가 집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오면 얘랑 살고 얘가 오면 다시 얘랑 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애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구분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키우고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쪽은 보면 1처 다부제가 보면 이게 형제들끼리 싸움을 일어나는 걸 막을 때 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땅이 예를 들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이거를 둘로 쪼개서 나눠준 쪼개서 이제 살기에는 좀 작은 땅, 예를 들면 작은 땅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니까 못 싸우게 이제 그 와이프를 한 명을 해가지고 이제 같은 남편이 돼버려서 이제 같이 물려주는 그런 문화일 때는 쓰는데 라다크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고산 지역 이런 쪽 고산 지역 아니 그 라다크 이런 여기 보이는 레라 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수도라고 해야 되나 라다크의 수도가 레인데 이쪽은 거의 이제 종교가 이제 티베트 불교 쪽이 한 50%,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40%,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나 뭐 기타 종교 힌두교가 이제 10%. 근데 파키스탄하고 이쪽 분쟁 지역은 이제 힌두교도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슬람하고 분쟁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불교 50%,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40, 뭐 다른 종교가 10%인데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서로 종교도 다 인정하고 분쟁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개방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슬슬 이제 좀 분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평화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건 거의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의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고 티베트 불교 쪽에서도 이제 뭐 드루파 교단이라고 하던데 여기 뭐 그 대승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다큐멘터리 시작하면 이 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이제 16살 소년인데 이제 그 소남 왕모라고 하는 이제 16살 이제 여자 이제 비구니가 나오죠. 비구니가 이제 눈길을 이렇게 막 터덕터덕 이제 걸어가면서 헉헉 하면서 이제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되게 고산 지역이니까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털썩 쓰러지나? 쓰러지면서 이제 막
깨우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린 시절로 아니, 이제 출가하기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이제 출가하기 전하고 그다음에 출가해서 그 드루파에서 이제 순례라고 하는 거죠. 순례라고 하는 그 페드야트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데 그 발의 여정이라고 하는 페드야트라를 떠나게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한 17일 동안 한겨울에 17일 동안 한 200km 정도를 거의 한 4,000m에서 5,000m 고산을 이렇게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발의 여정. 그냥 수행이에요, 수행. 네, 수행.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게 사람들 줄이 보이잖아요. 되게 많아요. 네, 한 200명 정도 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먹을 그런 짐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야크나 당나귀들이 막 지고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되게 힘들어요. 4,000m에서 5,000m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고산 쪽에서 살지만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너무 많이 걷고 이제 주체적으로 힘드니까 많이 이제 쓰러지고 보는데 하여튼 되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이게 떠는 거 보면 되게 위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 장면이 보면 이제 그 페드야트라를 주로 이제 페드야트라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파란색 강을 건너고 있잖아요. 여기 첫째 날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강과 강 사이에 이렇게 뭐 도로래 같은 거 해가지고 바구니 같은 거 거기서 이제 한 4명이 이렇게 한 요만한 바구니 4명이 타가지고 이렇게 줄로 당겨서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구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줄로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이제 스님들이 비구니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휙 넘어가면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네. 그리고 이제 산길을 이제 막 가면 이제 여기는 나무도 없고 전부 돌이고 이러니까 이제 막 돌멩이들이 막 굴러 떨어지고. 네. 뭐 그렇게 한 17일을 이제 가게 돼요. 네. 17일 해서 이제 여기 호수 종착역이 호수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초모리기 호수인가? 그 호수에 가는 있다는 건데 이거를 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남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계속 이제 뭐 불경을 읽거나 하여튼 막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절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페드야트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 뭔지 아냐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그 여자 스님이 그 인내와 인내 참으림 3번 거기도 참으림 3번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출가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이제 소남 왕모 이제 왕모에게는 가족이 그 8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제 6명 소남 왕모까지 합쳐가지고 6명의 이제 자식이 있는데 그럼 여기가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얘는 이제 산 쪽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유목민 생활에서 이렇게 양이 이제 보리 좀 키우고 그다음에 양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를 학교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레라고 하는 그 시내로 가정부를 이렇게 보내요. 가정부 보내서 거기서 이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학교 보내주고 왕모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에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얘는 원래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인데 자기만 이제 지금 중학생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다 이렇게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 계속 떠나 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하고 이제 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의 전 재산에 다루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지키고 이제 밤에도 보면 이쪽이 문표범이라고 설표라고 있어요. 설표. 그래서 얘가 와서 이제 양을 물어갈까봐 양 우리 옆에서 거의 노숙을 했어요. 한여름에. 그래서 이제 별이 진짜 환상적으로 보이고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설표 보면 대표에서 나오는데 막 이제 막 깡통 같은 거 막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요. 쟤네들 나오면 그냥 총 쏴서 죽이면 되지 왜 죽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불교니까 살생을 금지하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고기를 먹긴 먹어요. 야크나 이런 걸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동일한 그런 값어치를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든 아주 큰 소든 똑같은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왕 살생을 할 거면 이제 큰 놈을 잡아가지고 이름이나 나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살생으로 많이 얻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 이제 부탄이라는 이제 또 히말라야 그쪽에 이제 불교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살생을 전혀 아니고 강에 보면 이제 물고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이제 낚시가 이제 법으로 문제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고기를 먹긴 먹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보면 이제 인도나 거기 저기 이제 인도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도축을 한 거를 그냥 사서 먹어요. 자기가 죽이진 않는데 사서 먹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생을 안 하면 고기 같은 것도 안 죽이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왜? 아니 살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런 데도 있잖아요. 왜? 불교 중에 종교 중에서 왜 이렇게 태국 하여튼 밑에 쪽 보면 이게 이상한 뭐 아주 부드러운 밑자로 가지고 길 걸어갈 때 있으면서 가잖아요. 맞아요. 개미 같은 거 밟고 가고. 그 중에서도 요즘엔 그냥 채식 말고 뭐 떨어진 것만 먹는, 그러니까 그 과실 같은 거 다 익어서 떨어진 그런 것만 먹는 것도 따진 있다. 않고. 예, 따진 않고. 상추 이런 거 따지 않고. 예, 떼거나 그냥 아, 그 나무인데도 뭐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떼서 먹는 그런 거 말고, 뭐 이를테면은 뭐 벼나 아니면은 뭐 과일 같은 거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만 먹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채식 그 채식보다 더 멀리 간 거지. 채식보다 좀 더 멀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하고 막 이게 보면 양이 새끼 양인데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애기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면 이게 여기 귀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사람 진짜 귀엽더라고요. 네, 그죠. 귀를 이렇게 막 젖을 빨듯이 이렇게 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면 이게 양들이 예, 양들이 애기, 사람 애가 귀찮아서 막 털고 막 있잖아요. 네네. 네, 정말 자연과 이제 순응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기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만약에 비교되는 사람이 없다면 여기서만 살 수만 있다면. 네. 이것도 약간 몰라야 행복하지. 그렇죠. 몰라야 생각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몰라야 행복. 바깥 세상을 알면 싫어하겠죠. 근데 보니까 이 다큐에서 보면 여자애들이 그 연예인 사진들 이렇게 맞아. 보면 맞아요. 하던데 바깥 세상이랑 완전 끊긴 것 같진 않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개방이 된 거예요. 네. 서방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사진 보는 게 친구랑 보는 게 그 발리우드라고 하잖아요. 인도 발리우드 스타들 사진이거든요. 인도스타 사진. 네, 인도스타 사진. 네, 공을 붙여놓고 이제 똑같은 이제 평범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인 거예요. 네, 같이 이제 춤추고 막 음악 틀어놓고 놀고 그다음에 뭐 장신구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여자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왕모의 꿈은 이제 엔지니어고 이제 좋아하는 과목은 이제 영어고 네. 그래서 이쪽은 영어를 되게 잘 써요 사람들이 네.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꿈이 이제 엔지니어인데 자기 정말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출가를 한다고 이제 친구한테 왕모한테 말을 하고 이제 조금 먼저 이제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고 이제 왕모도 조금 있다가 갑자기 집에서 어머니랑 이제 막 수제비 같은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엄마 나 출가를 해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안돼 바로 안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조금 연기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100% 연기적으로 조금 이제 좀 어설펐어요. 네. 그때는 안돼. 그래서 왜 비구니가 되려고 하냐 출가를 하려고 하냐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출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돈은 이제 죽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 출가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이제 말릴 수가 없잖아요.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또 재밌는 게 출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옷을 사서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시내 이제 LA 시내로 옷을 사러 옷감 같은 거 사러 가요. 승려들이는 여기 보면 이제 합장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옷을 자기가 사서 가요. 두 번째 장 보면
아빠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엄마는 계속 이제 딸이 출가를 하니까 이제 계속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린다면서 막 이렇게 칼이나 아니면 유리에 베인 것과는 다르네요.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이제 흘리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양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여기에 무슨 사진이냐 그러면 이제 절에 딱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 입구인데 이제 그 왕모가 이제 거의 문 앞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왕모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애가 뒤를 돌아와서 와서 안기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약간 어색했는데. 아 그래요? 전 여기서 완전 감동해가지고 감동이네.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저 자꾸 후반에 가면서는 약간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아 그래요? 아 저는 사실 이거를 전 하기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부모 중에서 저는 이제 아빠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저는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이 돼서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아빠시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그러면 나 결국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이게 옆에 장면 보면 둘이 합장을 하는 게 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식과 아버지 이제 부모의 인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승려와 그냥 일반 동생의 관계로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나오는데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요. 이제 가방에 이제 메고 이렇게 터덜. 마지막에 돌로 차잖아요. 네, 지금 도로 차는데 와 저거 보고 저는 그것도 보고 와. 딱 보셨어요? 네. 넌 연기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고 이랬는데. 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또 이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빠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애를 저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래서 전 그 돌로 차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돌로 차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이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보는 느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불교가 사실 엘리트 좀 그런 것도 하긴 해요. 사실 뭐 이렇게 뭐 가르침도 교육도 시키고 학교 없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고 하니까 그 형제가 6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아들도 아주 어렸을 때 그냥 부처님께 동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명이 부처님한테 가고 그리고 뭐 딴 애들은 또 이제 뭐 딴 쪽에 시내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파출부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꼬맹이 한 4살, 3살, 5살인가 하고 둘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6명이 있는데 2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근데 애들이 막 파출부로 가고 남의 집 살이 해주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 말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저는 보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애를 왜 이렇게 잘하는 저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예전 같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는 자기네들끼리 살고 이럴 때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 능력이 안 되냐 말하면 이제 학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부가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학교만 안 가면 자기들끼리 제가 볼 때 양 키워서 그냥 그러니까 보리를 키우면 6명이 먹을 게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이제 이 부모도 그렇거든요. 이제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지에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보내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한 명이라도 입을 돌려고 하는 거고 이제 머리 큰 애가 이제 출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디아트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보여주는데 페디아트라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면 그 아래 위로 그 호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종착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여름에 찍은 사진하고 겨울에 찍은 사진 이렇게 나눠서 딱딱 보여주는데 그다음에 출가하기 전, 출가한 후 보여주는데 이 장면도 되게 예뻐요. 진짜 보면 TV로 보면 출가한 후를 겨울로 표현해요. 여기가 이제 페디아트라 종착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끝나는 지점인데 실제로 얘 섭외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이제 실제 출가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렸나 봐요. 아니, 출가하기 전부터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찍을 때 이미 컨셉을 했었겠죠. 네. 네.
정해진 네. 상태에서 이제 그 그 사람을 사람을 다 연긴 거잖아요. 네. 아니 이상하게 연긴 거 알면서 눈물은 나더라고요. 이거는 네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거 같아가지고. 박현이. 이 다큐가 또 되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나레이션이 없어요. 네, 나레이션이 없고 이게 그냥 주인공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번역 정도, 간단하게 번역 정도 이렇게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만들었지? 그 차마고도 하고 만든 차마고도 하고 또 뭐 만든 한국 사람이 만든 거죠. KBS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게 되게 이걸 보는 우리는 되게 감동받고 하지만 맞아요. 얘한테는 되게 고행이죠 되게- 고행. 되게 이 사람 인생을 좀 너무 이 사람 인생 바뀌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가 아니고 하는 느낌대로라면 그리고 뭔가 또 바뀌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안 찍었을 때랑 찍고 난 후에 삶이 생각도 많이 바뀌고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세배라는데. 그리고 이제 보는 내내 항상 이제 전 이렇게 영상미도 되게 좋았는데 이게 OST도 되게 좋아요. OST도 되게 딱 절제되게 나오는데 딱 현악기 피아노하고 뭐 첼로하고 뭐 비올라이트 뭐 그런 거하고 그런 걸로 주로 현악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좀 칙칙하고 하여튼 되게 좀 이렇게 우울해요. 네. 영상미는 되게 이쁜데 음악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음악이 하여튼 뭐 현악기 위주로 해가지고 큰 애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왜 이렇게 슬퍼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패드 레트라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이제 이 왕모가 이제 또 이제 눈길 같은 데를 걸어가면서 이제 말을 해요. 말을 거의 마지막에 이제 말하는데 이제 뭐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그다음에 넓은 길을 가든 좋은 길을 가든 그다음에 살아있는 날들은 순례입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도 되게 그게 무슨 뜻이야? 네? 살아있는 날. 저는 사실 전 이거 볼 때 사실 좀 심적으로 사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인데 사실 심적으로 이렇게 좀 편하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뭐 하여튼 제가 업무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 좋게 바뀐 것도 아니고 나쁘게 좋게 바뀌어가지고 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회사 생활에. 그래서 처자식 없으면 진짜 때려치는 애들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때려치지도 못하고 내가 나가서 뭐 벌써 들고 다니고 그래서 막 다니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누가 있든 뭐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좀 잘 살든 좀 못 살든 좀 힘들든 좀 덜 힘들든 사는 게 다 그냥 순례네. 사는 게 다 어차피 사는 건 힘든 거네. 또 그런 생각하면서 좀 사는 건 힘든 거다. 네? 그렇게 봐야 돼. 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사는 건 참 힘든 길이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마지막에 그 뜻인 줄 알았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 순례라는 게 거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요? 그래서 자기를 이 순례를 하는 이유가 남한테 이렇게 그거는 그쪽 종교 자체가 그래요. 대승불교 자체가 자기보다 중생을 무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건가. 그래서 여기 할머니 아까 얘기도 나는데 할머니 불교 얘가 비구니 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71살인가? 하여튼 거기서 거의 아프셨거든요. 아프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얘기를 들고 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TV 승객이 와서 이제 해주고 이 사람들이 영혼이 이제 그 4일 동안에 이제 머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TV 사자에서 막 읽어줘요. 읽어줘서 이제 다시 좋은 데서 이제 태어나기를 이렇게 이제 빌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이제 그 3편인데 이거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부제인데 여기는 좀 더 이제 좀 어려운 삶이죠. 여기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세네갈이고요. 세네갈 여기 보면 이제 그 레트버 호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호수예요. 호수고 여기가 이제 별칭이 이제 장미 호수예요. 장미 호수. 이게 색감이 여기가 그
TV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완전 이제 빨간색으로 정말 피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못 살고 이제 이런 염분을 좋아하는 플랑크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랑크톤 색깔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날씨가 맑거나 그러면 더 좀 이렇게 진하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흐리거나 그러면 좀 일반색보다 좀 빨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데도 있고. 호스 모양도 약간 고래 모양. 물고기 모양 같네요, 진짜. 모양이 네. 그래서 여기가 일반 바다의 한 10배 정도의 그 염도가 그래서 밑에 바닥 이전보다 이제 소금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미호수, 원래 이름은 레트버스, 이제 별칭으로는 장미호수, 핑크호수, 그다음에 이제 뭐 소금호수라도 불리는데 밑에 바닥이 별로 안 깊은 거 여기 보시면 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뭐 작대기 같은 걸로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소금을 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지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보시면 여기 배예요, 배. 배에 있고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소금을 퍼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런 호수에서 하루에 한 그 500명 정도가 일을 하고요. 500명 정도가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주인공 할아버지 아저씨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기니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기니라는 데서 이제 일하러 왔는데 하루에 이렇게 한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니까. 여기서 8시간 동안 일해서 하면 이제 배 한 척을 채워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런 상인들한테 갖다 주면 한 18,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하루에. 네, 하루에 18,000원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걸 소금을 날라오잖아요. 소금을 날라오면 여자가 바구니가 엄청 커요. 제가 볼 때는 한 30kg 넘는 거예요. 한 3, 40kg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머리에 이고 이제 옮겨요. 여자들이. 네. 여자들이 이렇게 옮기면 하루 한 번 옮기는데 20원인가? 50원 이상 20원. 그래서 여자들은 하루에 보통 한 10분의 1 수준? 한 2,000원 정도? 1,800원 뭐. 적게 벌 때는 막 800원. 진짜 한 1달러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아저씨 이름은 이제 우리 삼바 바라고 하는데 우리 삼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나이가 많아요. 59살인가 거의 환갑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환갑이 다 됐고 자식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예요. 이슬람 쪽이라 가지고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첫째 부인한테서 이제 애가 7명 있고 첫째 부인이 49, 둘째 부인이 39인데 이제 둘째 부인 지금 태어난 애가 6명, 뱃속에 있는 애가 1명. 이렇게 해서 거의 7명, 7명, 14명의 이제 가장이고 와이프까지 하면 16명의 가장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둘째 부인이나 이렇게 두는 거 이유가 노동력이 있으면 벌이가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 시절이랑 비슷하게 네, 아이를 생각하는 한 명이 이제 노동에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저씨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8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18년 정도. 근데 일을 해줘서 18,000원 받아가지고 이제 더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일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평생 이것만 하다가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고향이 이제 아버지 땅에 있나 봐요. 기니로 이제 돌아가려고요. 돌아가려고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한테 이제 모아놓고 이제 물어봐요.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면 아버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살면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첫째 부인은 반대해.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는 게 이제 이 라다크처럼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 한 산골째 오시겠죠.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완전 오시고 막 그렇거든요. 이 소금 1고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탄광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500명이 몰려드니까 그만큼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람이 모이니까 이쪽에 뭐 좀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의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첫째 부인은 이제 가는 걸 반대해.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자기는 가기 싫다고. 둘째 부인은 있는데 거기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가 봐요. 걱정해서 자기는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반대해서 못 가는데 이제 고향에 가려면 이제 집을 한 채 지어야 되는데 집을 하나 짓는데 한 400만 원이 든대요. 400만 원이. 그래서 이
통조림 캔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고통에 이제 돈을 계속 놓아요. 지폐를 계속 놓는데 절대 안 보죠. 쓸 일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소금 캐면서 이게 소금이 이렇게 바닥에 쫙 이렇게 휙 깔려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울퉁불퉁할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이 소금이 굳어있으면 이게 산호처럼 굉장히 딱딱할 거거든요, 분명히. 산호도 되게 날카롭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다리로 이렇게 되게 확대적으로 다쳤어요. 소금에 이제 베어가지고 다쳤는데 진짜 열악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상처가 이제 소금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막으려고 본드를 발라요, 상처에. 본드가 최고라면서 역시 본드밖에 없다면서 본드를 발라요. 본드를 막 짜서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검은색 비닐 봉지 자른 것처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철석 붙여요. 철석 붙여. 본드를 붙이는 거고 그러면서 일을 하러 들어가요. 그 8시간 일을 하고 오면 이제 소금하고 섞여가지고 안 떨어지죠. 완전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살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 델밴드도 이게 상처 보면 이게 상처가 떨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처럼 엄청 아파요. 되면서 너무 아프다고 정말 아프다면서 그러면서 안 떨어지니까 이걸 못 되니까 이제 뭘 부어서 떼야 되는데 이제 붓는 게 뭐 휘발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되게 열악한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데도 이제 18,000원밖에 못 받고 이제 여자들이 한 번 하루에 막 1,000원, 1,500원 번다고 했잖아요. 둘째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임신 배가 꽤 많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도 일을 해요. 계속 그 1,000원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막 다치고 일하는데도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이게 오른쪽 눈에 이제 녹내장 같은 게 가지고 이게 백태 같은 게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제 물어와서 이게 치료하려면 이제 녹내장이 이제 20만 원이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치료를 못 하고 그냥 또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금물 들어가면 또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 우리 쌈바바라고 하는 이 아저씨를 집중적으로 이제 가장의 그런 무게를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뒷걸음, 뒷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좀 보여주는 게 쇳덩구리를 계속 그렇게 보여줘요. 쇳덩구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 발자국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굴리고 가다가 이렇게 뭐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면 얘가 올라갔다가 굴러다니고 올라갔다가 굴러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 모습하고 이게 막 좀 비슷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막 그런 걸 계속 보여줘요. 막 이렇게 그걸 보여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애가 이제 이 사람 첫째 부인 큰 애가 이제 애를 낳으러 왔나 봐요. 애를 낳으러 와서 이제 근데 1년 동안 집에를 못 가고 있대. 차비가 없어가지고 차비가 근데 막 15만 원, 1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차비 없어 못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첫째 부인이 계속 이제 말을 해요. 이제 여보 우리 큰딸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시댁에 보내주자. 돈 좀 마련. 알았어 내가 마련해볼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중간 상인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여러 명 누워서 이제 이렇게 땡땡땡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중간 상인들인데 얘네들 이제 한테 가가지고 나 돈 좀 뭐 달라. 빌려달라도 아니에요. 돈 좀 달라. 네. 왜냐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배를 하루에 한 번 18,000원을 가져주다 했잖아요. 많으면 그러면 이 중간 상인들이 18,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 16,000원을 주고 2,000원은 잔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다음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준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급하다. 지난번 소금값 안 준 거 지금 달라. 지금 소금 이렇게 거리가 안 돼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 얘네들은 보면 18,000원에서 이제 대한척을 이렇게 얘네들을 사잖아요. 사면 얘네들은 주변 국가 막 이런 데서 얼마에 파냐 그러면 최고 꽁팅은 10배에 판대요. 18만 원에 파는 거예요. 대한책의 소금을. 그러니까 10배의 풍리를 취하는 거죠. 자기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하루에 여기서 500명 일을 하고 그러면 대한책당 뭐 10배는 뭐 한 2만 원 2만 원 잡고 뭐 10배는 하니까 5배만 이득을 남긴다고 치면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대한책당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10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그게 500명이 있는 거예요. 500명. 그러면 하루에 5천만 원 되는 거죠. 얘네들은 하루에 5천만 원. 그러면 중간 상인이
네. 100명 있으면 50만 원, 5만 원이니까 100명까지 넣겠죠, 그죠? 얘네들도 카르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저희는 이렇게 막 핸드폰 쓰고 막 되게 막 급발진하고 이렇게 참 남들 일하는 데서 이렇게 파라솔 치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노동을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도 자네 이거 계속 할 건가 뭐 젊은 사람 애들한테 계속 할 거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직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이제 하려고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거라도 하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자본론 원서는 읽지 않았는데 이게 막 그 아는 회사에 아는 형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고 네.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네. 그 자본론을 되게 쉽게 풀어 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노동자로 살아가는 계급, 노동자로 살아갈 거면 내 사업이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읽어봐는 필독서다 진짜. 네. 진짜 노동자는 진짜 자본가들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내가 열심히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보다 이 사람이 를 배불리해주는 네. 그런 것게 되게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가능한 하루 빨리 이제 그만두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돈 빌리는 게 이제 안 되고 와서 이제 그 애주중기 모으는 그 깡통을 열어가지고 또 이제 돈을 줘요. 깡통을 돈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가 갑자기 첫 둘째 아내가 임신 이제 출산을 해요. 출산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태어난 애가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데 하여튼 애기는 되게 이뻐요 진짜. 네, 애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애기는 근데 이거 그 출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연출 같긴 한데 이게 호수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뛰쳐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하니까 와서 집에 가봐야 된다고 막 가서 이제 둘째 와이프가 이제 출산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밖에서 이제 서성이고 있고 이제 첫째 부인이 이제 애를 낳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겠죠 이제 애가 나오니까지. 그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서성서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태어나요. 응애 막 소리가 나서 태어나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한숨 비슷하게 이렇게 울어요. 울먹이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첫애 태어날 때 응애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나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이 갑자기 잠깐 그 짧은 시간에 확 스치면서 이게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이제 뭐 하여튼 나한테 태어나서 고맙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더 좋은 아빠가 아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막 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펑펑 나는 건 아니고 이게 주르륵 그냥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가정을 영위하는 능력도 없는데 너는 되게 얼마나 힘들겠냐, 하여튼 뭐 그런 거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삼키듯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걸 보면서 그때 찡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첫째 부인만 있을 때는 잘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둘째 아내가 오면서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이제 둘째 아내한테 좀 별로 못 해줬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애 업고 있잖아요. 애 업고 있는 게 둘째 와이프 뭐 넷째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딸을 되게 예뻐해요. 그래서 이제 선물 사러 이제 이 딸을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가지고 이제 둘째 와이프한테 미안하니까 둘째 와이프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첫째보다 OST가 더 이제 우중충해요. 여기 진짜 거의 막 거의 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여튼 뭐 장송곡처럼 좀 그래 레퀴엠처럼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막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표정도 이제 그 와이프가 두 명 있는데 표정도 진짜 생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냥 이게 직접 이렇게 나레이션은 없는데 뭐 이렇게 행복이요? 그런 건 나한테는 없어요. 이러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고통이고 술래인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소금 2-30kg 이고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제 이 아저씨가 넷째 8살 딸내미인데 딸내미를 데려와가지고 엄마 옷을 사요. 옷도 아니고 옷감을 사는 거. 되게 화려한 이런 옷감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줘요. 주면 그렇게 막 생기 없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나. 야 역시 나는 물건이다. 백 하나 사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서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애가 이제 등에 업힌 요 8살 애가 이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오면 자식이 한 14명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오면 아빠가 뭐 밤늦게 일하고 오면 이제 아버지가 오면 이제 혼자 나와서 이렇게 바깥에 앉아가지고 이제 프레시 가지고 막 이제 불 비춰주고 혼자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 먹으라고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프레시로 밥 먹는 동안 불 비춰주고 막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이런 애가 있어요, 진짜. 나는 첫 조카가 진짜 예쁜데 지금 지금요? 외모가 이쁘다는 거예요. 아니, 조카가 두 명 있어요? 정의로워요. 둘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첫 조카는 뭘까지 다 써놨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잡더라고요 물건을. 근데 이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엄지랑 집게를 사용해서 이런 걸 짓는 거예요. 그럼 막 손으로 하나하나 행동이 다 지나고 가는 다르고. 거 같이 근데 하니까. 둘째는 하나도 안 신기해. 첫째는 다 이미 맞아요. 있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네. 지금도 첫 조카가 더 예뻐요. 아 그래요? 사진도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둘째 조카 사진은 없어. 아 그래서 둘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교를 키우나?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그 모든 예, 그런 게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첫째는 엄마도 처음이고 그리고 맞아요. 엄마도 자식 키우는 게 처음이라서 뭘 줘야 좋은지를 몰라서 이것저것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파일럿 테스트 하는 근데 이제 내가 해보면 그렇지.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노하우가 생기면서 좀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세상이 태어나자마자 진짜 이거는 세상이 서바이벌 엉망이고요. 서바이벌. 세상이 그냥 이거는 용모를 깨야 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라이벌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둘째를 이렇게 데려가고 또 이제 또 시장을 가요.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시장을 가가지고 이제 출산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미역국 먹듯이 이제 산모한테 준 바닷가 가서 이제 생선을 막 사와요. 생선을 이제 또 깡통을 열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이제 생선을 이제 한 10몇 명이 모여서 이제 먹죠. 이제 생선을 요리해가지고 먹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잘 먹고 하면 이제 가정을 되게 뿌듯하게 지어줘. 먹어서 레시를 하는데 항상 막 힘들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 보고 어쩌면 이곳이 막 천국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1편이 저는 이제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모여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종교가 이제 좀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종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같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뭐냐면 리처드 도킨스가 찍은 다큐멘터리. 그냥 뭔가 좀 종교는 악이란가? 그 리처드 도킨스가 찍은 다큐 있거든요. 종교는 악이다? 네. 그책 뭐지 무슨 만들어진 신? 예. 아. 그것은 그것도 하고 이기적인 자냐. 무슨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종교를 찾아가면서 막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다 찾아가가지고 배틀을. 근데 이쪽에 되게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순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반박은 되게 조곤조곤 되게 소심하게 해가지고 좀 보는데 답답한 다큐이긴 한데 그거 혹시 보시면 공감 많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전 진짜 종교를 저는 군대랑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뭐 어떻게 해야지?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는 한데 있음으로 해서 나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그렇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무슨 1분 과학 같은 거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놀다가 서로 의심을 하니까 이 의심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비용을 없애준 종교라는 거죠. 종교 안에서는 너와 나의 경계가 왜냐면 같은 자식 같은 느낌이니까 하나의 신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서로를 불신하는 그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종교가 초기 인간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굉장히 크게 발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저는 권력자들, 그 왕이 만들었겠죠. 저는 저는 다스릴 목적으로 저는 종교를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왕이라면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더라도 세계화시키는 거. 누군가는 이거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다스리기 편해요. 너 신의 아들이니까 니들 내 말대로 다 듣잖아요. 다 듣고 나쁜 짓 하지 마. 다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 하면 신이 벌 줄 거야. 정말 다스리기 쉽잖아요. 그렇게 내가 왕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분명히 초기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을 모으는 데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겠죠.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자꾸 종교적인 게 개입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게 많아요. 지금에 와서 종교라는 이름이 있지만 모든 그 답을 알 수 없는 믿음이 다 종교잖아요. 그 허브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갔더니 왠지 몸이 개운해지더라 뭐 이런 것도 다 그리고 거기 자주 가게 되고 거기가 성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다듬어지고 세계화돼서 이제 종교가 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악용된 사례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전쟁도 그렇고 다 거의 전쟁도 그렇고 너무 많죠. 안 좋게 쓴 사람을 욕해야지 그거 자체에 대해 그게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종교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발달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는 인류 초기 때 필요했던 기능이고 과학은 또 지금 시기에 필요한 기능이고 그래서 종교의 기능이 다시 이제 과학을 옮겨오고 또 뒷날에는 또 과학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기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중심점이 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를 당연히 믿지는 않고 긍정적인 면만 잘 활용하면 과학 나중에는 과학이 분명히 종교처럼 타락하게 되면 과학을 이용해서 또 어떤 무슨 문제가 많이 터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또 다행히 튀어나오겠죠. 다시 종교가 튀어나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 종교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종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인류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추진력이 대해줬던 소재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그 종교를 안 믿는 종교를 믿는 비율 안 믿는 비율이 있으면 점점 좀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질 만큼 아주 낮아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꽤 높지 않나요? 지금요? 네. 다 기준이 따로 있는 거니까. 아, 그래요? 기준으로 저는 되게 아니 정말 저도 그리고 네 있으세요? 저는 반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경험적인 종교는 아니고 그냥 있겠지 이런 믿음. 신이 있을 있겠지라는 것 거죠. 같아. 종교에 있는 신들을 종교에 있는 신들? 네, 뭐 하나님이나 뭐 알라나 지금은 교회에 가요. 교회 그 하나님이 있다고 네. 생각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교 있으면 보세요. 없는데 뭔가 그런 거 영적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여기서 막 종교 되게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다큐에 나오시는 분들 중은 거의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 영적 성수를 생각하고 막 되게 받아들이고 그런 맞아요. 자세를 되게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맞아요. 살아가시잖아요. 맞아요. 이 할아버지도 그래요. 할아버지 종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그런 다르구나. 자세를 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겠지 이러는데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을까. 자기 그 더 중요한 뭔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조차도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까, 불교 문화에 살았으니까, 거긴 전부 다 불교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태어나서 본 게 이제 불교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부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사람에서는 이제 불교는 자기 생에서 뗄 수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다양성을 줘야 되는데 아니, 한계를 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당연히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싫었다는 거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가족이 찢어서 사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이렇게 소물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때 말씀드렸죠. 순례 한번 가고 싶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뭔가 영적인 뭔가,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자기 혼자 그냥 선택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게 뭘까? 저런 가치가 뭘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도 뭐 우리의 이 다양성, 뭔가 이런 폭주 빵빵 터지는 이런 자본주의 즐거움을 모르지만 약간 동경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뭔가 이러면 정말 뭔가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이런 내가 왜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 이게 뭔가 올까? 이게 궁금해서 순례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이렇게 그냥 저희 다큐 제대로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구나. 나도 지금 살고 있는 게 순례같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나도 똑같네. 그러니까 뭐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게 나랑 똑같네. 그냥 나 엄마한테 잘하고 내 삶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 다큐 만든 PD가 기억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그건 같아요. 네. 그 여자 소녀도 말하잖아요. 네. 맞은 거랬나 아무튼 삶이 순례다. 네, 삶이 그런 게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우리 삶도 이런 그런 비슷하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례같이 힘든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먼 데서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삶에 가까운 게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게 되게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마자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나 봐요. 이분은. 근데 그런 메시지 던져주고 싶고 삶이 힘들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아까도 저도 그랬거든요. 겨울이 몇 개월? 8개월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떻게 유토피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힘든 거의 기준이 그거인 거예요. 종교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과학적으로라든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종교로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순례라는 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 물질의 위기, 과학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를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노동이랑 정말 하루를 이렇게 살면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죽음도 되게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고 애들도 계속 많이 태어나면 또 태어나는 건 뭘까? 얘네들은 어디서 왔는가? 뭘 살아내려고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순례는 만약에 내가 간다면 다른 거 다 잊어먹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갈 것 같아요.
저도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무. 근원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얘기하려고 저 되게 쓸데없는 생각했는데요. 우리 이거 1편은 제가 좀 봤는데 되게 아름답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엔 진짜 너무너무 막 호수도 정말 아름답고 그런데 이 여기 순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완전 투쟁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절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철토독하고 막 엎어지세요. 막. 오체투지라고 해서 몸에 5군데가 닿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마를 땅에 찢는 거예요. 이렇게 닫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지대는 열려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생각이 난 건데 맨날 첼스장이 그러잖아요. 막 뭐 살면서 이제 주변의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순례처럼 살면은 이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보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렇게 또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맞아요. 저도 맞아. 그 순례가 삶이란 어차피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상이 순례다. 그러니까 하루가 삶이 순례다라는 게 그게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디시안 같지 않나요? 변기? 갑자기 일상의 사물을 딱 뒤집어 놓은 어떤, 거예요. 다리 위에 올려놓으니까 소라고. 우리 예술 작품이 된 것처럼 내 일상도 이렇게 세밀히 보면 순례일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래서 아까 여기 자연환경이 되게 예쁜데 이 사람 사는 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말을 했잖아요. 그냥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장묘수가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관광지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피 색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엄청 예뻐요. 완전 TV로 봐도 엄청 예뻐요. 이거는 뭐 네. 핑크인데 핑크. 완전 핑크, 분홍색. 딸기 우유 핑크. 네. 핑크도 있고 여기서는 되게 빨간색으로 되게 예쁜 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소금 캐는 사람은 뭐 지옥이겠죠. 네. 지옥이죠. 본드 바르고 들어가가지고. 핑크색 지긋지긋하고. 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얘기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뭐 여기가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남은 깡통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제 고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맨날 그 힘들어하는 새똥구리 있잖아요. 새똥구리 정말 새똥구리가 되게 쓴것 같아. 새똥구리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왜 그 중개상한테 가서 돈 빌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퇴짜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똥구리도 이제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 힘센 놈이 있는 거예요. 새똥구리도 야 열심히 불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한 놈이 떡 튀어나와가지고 막 싸워. 싸워가지고 하면서 이게 얘네들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한 놈이 힘센 놈이 휙 집어 던져버려. 그럼 날라가. 그리고 다 지껏 쳐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새똥구리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면서 갑자기 이제 파닥파닥 하면서 갑자기 하늘로 확 오르면서 이제 편이 끝나게 되는데 새똥구리가 하늘을 나른다고요? 네, 날아가요. 날개가 있더라고요. 알 수 있는데 그랬어? 날씬인데? 날아가더라고요. 하면서 우리도 날 수 있어. 날아가면서 이제 꿈을 찾아 떠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이렇게 좀 뭐 권력성 비슷하게 이제 이분이 밀려나면서 이제 우리 조직까지 이제 이렇게 막 공두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 한 일이 전부 다 이러다가 이렇게 막 이제 평화되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다큐 보고 나서 정말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게 되게 힘든 걸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기 세네갈 여기 이제 그 울산바바도 그렇고 여기 왕모의 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가장으로서는 되게 힘든 그런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막 불쌍하고 이분들보다 내가 더 나은 환경이라 내가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분도 정말 저렇게 힘든 데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하니까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 하여튼 뭐 그런 위안 비슷하게 그런 걸 얻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의 공감도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걸 이게 주제를 이게 삶이라는 기류에서 줄래 이거는 사실 KBS에서 이제 좀 그 뭐지 낸 게 세운 게 타이틀이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주제를 때 그 아버지라는 이제 이름에서의 순례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저는 가정이 되게 크게 봤었거든요, 사실 가정을 되게 크게 봐가지고.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연극 내용이 막 한강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이렇게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뭐 한강에서 이제 막 서로 막 그런 걸 봤는데 보고 나오는데 약간 어떤 약간 위로감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약간 뭐냐면 기부한 사연들이 되게 힘들고 기부한 사연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 상황이 나는 저렇게까지 힘들지 않잖아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연을 보는 동안에는 그냥 잘 몰랐는데 나오는데 약간 씁쓸하더라고. 어차피 가짜지만 거기는 가짜지만 가짜인 내용들 보면서도 이상하게 내가 위로가 된다는 게 좀 웃긴 거예요. 웃기지만 그게 제일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만 힘든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들 각자 이렇게 뭔가 감당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내 현실이 달라질 게 없는데도 힘이 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의 불행이 어쩌면 나의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은 안도하고 있는 모습. 근데 어찌 보면 이 다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하는 어떤 안도감을 가진다면 그게 뭐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씁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겠죠. 제 연구 봤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하여튼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고통을 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좀 네. 존경스럽고 맞아요. 약간 그렇게 그런 네.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네. 환경에 살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양 20마리 키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겨울이 막 8도씩 되는데 영하 20도고 막 난방도 없어요. 난방이 그냥 그 소똥이나 뭐 양똥 뭐 이런 거. 제가 그 최근에 뭐 최사장 강연한테 갔거든요. 근데 그분 티벳 갔다 왔대요. 벌써? 다녀오셨는데 되게 짧게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막 그 선생님도 이제 막 이거 순례 하고 싶다고 자기 항상 얘기하면서 언젠가 티벳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갈 근데 거니까. 되게 빨리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무 힘들다고 고설병 걸려서 그 호텔에만 누워 있었다고 그냥 그러고 오셨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삶의 자세는 평생 모를 것 같긴 해요. 이런 우리 영상미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걸 영상미하고 음악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제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좀 좋아하거든요. 기분 안 좋을 때 더 우울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가서 우울한 영화 보고 나서 이게 원래 인간이 그 비극을 볼 때, 그 희극을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막 여자들은 드라마에서 누가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왕자님 만나가지고 잘 되는 거 보면은 쟤는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비극을 보면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대. 비극을 봤을 때는 동화된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구나. 그 내일처럼 그렇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한국 배우긴 하죠. 신데렐라 이런 거 봐도 빙의하는데? 얘기 되게 내렸구나. 신데렐라가 뭐야? 그런 스토리 봐도 여자 주인공한테 빙의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게 아마 어쩌면 비극을 통해서 충분히 동화된 다음에 같이 올라. 그래서 드라마의 한 형식이 항상 걔를 괴롭게 만들다가 이렇게 업시키는구나. 그러는구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위로하고 싶거든. 저도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화 보면서 약간 끌려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또 그 전에 제가 되게 엄청 멋진 문구를 봤었거든요. 이게 인터넷 검색하다 봤었는데 교보문고에 이렇게 교보문고는 이제 서울 강남인가 거기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벽에 이렇게 크게 하나씩 뭐 1년에 몇 번씩 붙이나 보더라고요. 15년이나 16년에 이제 붙은 글귀였는데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두 번은 없다라는 건데 이제 두 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 이런 글이셨거든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치면서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막 검색해봤어요. 보니까 이제 그 폴란드 시인이더라고. 노벨 문화상까지 받은 제목이 두 번은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 시인이 이제 비스와바 이제 심보르스카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엄청 오래 사셨어요. 90몇 살까지 사셨는데 폴란드에서는 거의 이제 국민 영웅이라고 교과서에 시이고 폴란드 시인들은 사람들 누구나 아는 그거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원시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시는 이제 두 번 이게 이 시를 이렇게 쫙 줄여가지고 이제 이 세 줄로 한 건데 이거는 좀 이게 정말 의미 없는 하루는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상이 계속 일상 같은데 전 이 시 듣고 나서 그래 같은 일상이라도 똑같은 이상한 하루도 없지 정말 하루가 소중하게 생긴데 이 다큐를 보고 이제 좀 매치도 되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반목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서로 이제 화합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맞아요. 사람이 그리고 교훈거 쓴 사람은 그런 의미를 썼대요, 진짜. 네, 썼다고.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큐 다시 보고 싶네요. 이거. 이제 이 여자애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는 장면이 맞아. 나오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뭔가 딱 기억에 딱 나요. 저 진짜 대충 보다가 딱 그 장면 보게 되고 딱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안 드시잖아요. 네. 이거를. 우유도 안 우유를 드시는 이렇게 먹여주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서 얘가 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71세? 71년에 순례를 마치셨습니다.